이 생활 습관 4가지면 약이 필요 없습니다. 고혈압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어제 또 한 명의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었습니다. 40년간 건강하게 살았다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내 혈압은 괜찮다는 착각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신도 지금 고혈압 약을 거부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그 선택이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자신의 혈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고혈압 환자 5명 중 1명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별 증상이 없었는데 왜?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83세 현역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제 나이에도 혈압은 120에 75를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이 매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혈관 벽에는 기름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이마에 식은땀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병원 침대에서 쓰러진 채 보내게 될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혈압약만으로 고혈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생활 습관을 따라하시면 혈압이 평균 28mm이 낮아지고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뇌졸중 위험이 43%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25% 좋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혈관은 계속 딱딱해지고 심장은 더 무거워지고 뇌출혈 위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혈관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50살부터 혈관 탄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만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노인 6,000명을 12년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약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외에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혈압약을 2알씩 먹었는데도 혈압이 항상 1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니 3개월 만에 약을 1알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130 정도로 안정됐어요. 이건 제 환자 김영희의 할머니 75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운송 통로와 같습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장비대가 생깁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이 터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혈관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85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8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8mm 낮아졌고 혈관 탄성도가 23% 향상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4가지 혈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약이나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절반으로 줄이기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권장량보다 2배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머물러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 찌개, 라면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국과 찌개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라면 국물은 남기세요. 음식에 소금을 추가로 뿌리지 마세요. 음식 맛이 싱겁다고 느껴지면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후추, 마늘 등으로 맛을 내세요. 특히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보이지 않는 소금이 많습니다. 외식 시 소금 적게 주문하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처음엔 모든 음식이 싱겁고 맛없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3주 정도 지나니 미각이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소금을 줄이고 나서 혈압이 20이나 떨어졌어요. 이것은 81세 이상 온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걷기는 노인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30분까지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며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여 혈액순환이 더 촉진됩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바닥을 굴리듯 걸으면 종아리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무릎을 높이 들고 팔을 크게 흔들며 10분씩 하루 3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3개월 후에는 30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79세 박명자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문제, 경제적 불안, 건강 걱정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하루 3번, 5분씩 깊은 복식 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런 호흡법은 즉시 혈압을 5에서 8mm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나 숲을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만 자연 속에서 보내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즐거운 취미 활동을 찾으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습관을 들였더니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77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혈압이 5에서 10mm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효과적인 체중 관리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8시간 내에 모든 식사를 마치고 16시간은 물과 차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식사량을 줄이는 것보다 식사 구성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 식사의 채소를 절반, 단백질을 14, 탄수화물을 14 비율로 구성하세요. 특히 녹색 채소는 혈압을 낮추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간식은 과일로 대체하세요. 당분이 높은 과자나 빵 대신 사과, 배, 딸기 같은 저당 과일을 드세요. 특히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식사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혈압이 150에서 95인 것이 135에 85로 낮아진 거예요. 이제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73세 이영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만 복용할 때보다 혈압은 3배, 혈관 건강은 4배 좋아집니다. 또한 이 방법들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꼭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갑자기 혈압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방법들을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생활 습관을 갑자기 바꿔 오히려 건강을 해친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TV에서 소금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모든 소금을 끊었다가 전하트륨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높은 소금 섭취에 적응한 몸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약을 계속 같은 용량으로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혈압관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생활 습관도 서서히 바꿔나가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각 방법별 자세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줄이기의 주의점입니다. 소금을 단번에 절반으로 줄이면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부터 줄이고 2주마다 10%씩 추가로 줄여나가세요. 국과 찌개를 절반만 먹되 그 양을 3번에 걸쳐 줄이세요. 처음 2주는 80%, 다음 2주는 70%, 그 다음 2주는 50%로요. 미각은 적응하는데 약 3주가 걸립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적응됩니다. 나트륨이 급격히 줄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 고구마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세요. 소금을 줄이면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 관리의 황금 비율입니다.
처음 2주간은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한 달 후에는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요. 이것은 78세 김미영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매일 걷기의 주의점입니다. 처음부터 30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가세요. 6주면 안전하게 30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걷기 전후의 혈압을 측정하세요. 운동 후 혈압이 평소보다 20미 이상 올라가면 강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물속 걷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실내 자전거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극단적인 온도는 혈압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를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공원 세 바퀴를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은 82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의 주의점입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깊은 호흡을 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횟수를 줄이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앉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관찰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어렵다면 웃음도 좋은 대안입니다. 하루 10분 웃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5mm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 한 달 후부터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은 75세 정숙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체중 관리의 주의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루아침에 16시간으로 시작하면 힘듭니다.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1시간씩 늘려가세요. 혈당이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체중이 너무 빨리 줄어도 위험합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 속도는 한 달에 2kg 이내입니다. 그 이상 줄면 근육 손실과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매 식사에 포함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배고픔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4시간만 했어요. 점점 익숙해지니 16시간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6개월 만에 8kg이 감량되고 혈압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71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모든 혈압 관리법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혈압 관리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여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천천히 조절하세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낮아지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외에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혈압관리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어떤 속도로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혈압약은 식사 패턴이 바뀌거나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관리를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는 잘하면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실천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8개월 했더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83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20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최근 몇 년간은 약을 2알씩 먹어도 혈압이 150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8개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약 한 알로도 혈압이 125에 75로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소금 줄이기와 규칙적인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8세 이종문 할아버지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도 가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혈압 변동이 심해 아침마다 어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와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 변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야외 활동도 즐기고 짧은 여행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88세 최영희 할머니입니다. 2번의 경미한 뇌졸중으로 왼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있었고 3번째 뇌졸중이 오면 더 큰 후유증이 생길까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가 개선되어 지금은 훨씬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니 마음의 불안감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요즘엔 경로당에서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혈압 관리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평범한 노인분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혈압 관리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혈압 관리법과 그 효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압 측정과 기록을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둘째, 달력에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소금 줄이기, 걷기,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를 매일 실천했는지 체크하세요. 연속된 체크 표시를 보면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건강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넷째, 작은 성공부터 축하하세요. 혈압이 5mm만 낮아져도 소금 섭취를 10%만 줄여도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잘 지켰다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거나 책을 사는 등 건강에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상하세요. 저는 83세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며 30분 걷기를 실천합니다. 덕분에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혈압 때문에 활동을 제한받고 뇌졸중을 걱정하며 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한 가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국물을 밥만 먹는 것이든, 5분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든,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